제로 음료도 칼로리가 0이니까 많이 마셔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실제 논문을 보면 단기적으로 그거 자체가 살을 찌게 하진 않습니다. 어떤 논문들을 보면 비만을 오히려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과 더 관련이 있더라. 심지어 암 발생률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2023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나름 1차적인 답은 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정보를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해드릴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해주실 구조대원으로 MIT 박사 후 과정을 거쳐서 2010년 당시 최연소 교수에 오른 강상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어딜 가나 뜨거운 제로 슈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트나 편의점 어딜 가도 볼 수가 있고요. 콜라, 사이다, 또 과자, 커피, 심지어 토마토까지 많은 분들이 살도 안 찌고 혈당도 안 오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로 관련된 인공감미료, 천연감미료 얘기를 아마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정말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관련된 얘기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어떤 자료를 보면 괜찮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어떤 내용을 보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상반되는 게 나오냐면 지금 연구가 계속 되고 있어요. 모든 게 사실 결론 난 거 아니다라고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이 난 게 아니라고 아닙니다. 하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로 슈가 관련 제품이 나온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약간 실험 대상이 된 느낌이 네. 드네요. 너무 공포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미국 FDA에서도 권장량 정해놨고 먼저 단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그 자체가 혈당을 안 올리는 건 맞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실험해봐도 그렇고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몇 연구 결과들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결과도 있어요.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도 없고 비만을 오히려 유발하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과 더 관련이 있더라. 심지어 암 발생률도 높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 논문도 있습니다. 사실 단편적인 결과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 조사에서 나온 결과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없더라. 이런 결과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 느낌에 단맛이 0칼로리니까 우선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들었고 안심이 되는데 그럼 제로 슈가 제품들에 들어가는 감미료는 어떤 성분들인 건가요? 종류부터 좀 말씀드리면 한 번쯤 들어보신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스크랄로스도 있고 제일 유명한 사카린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인공감미료 하고요. 당 알코올류라고 그래가지고 자일리톨, 에리스리톨도 있고요. 소르비톨 이런 것들이 이제 당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알룰로스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량이 적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내도 설탕이 200~300배면 단맛을 내니까 사용량이 적고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가 보통 다 안 돼요. 대사가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단맛만 내고 배출되니까 실제로 몸에 영향이 적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거의 안 잡히는 제로 제품에 이제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도 우선 몰랐고요. 그러면 제로 음료도 칼로리가 0이니까 많이 마셔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방금 질문 주신 게 많이 마셔도 괜찮겠냐고. 살은 안 찌는 네, 건지 네. 그런 게 궁금한 네, 거거든요. 살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네. 실제 논문을 보면 단기적으로 그거 자체가 살을 찌게 하진 않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실제로 그거 자체가 흡수가 안 되고 단맛만 내고 나가니까. 그런데 어떤 논문들을 보면 실제 그걸 장기적으로 먹었던 사람이 오히려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더라. 그 이유를 봤더니 대부분 식습관이 안 좋아요. 단맛이 길들여지잖아요. 단맛은 뇌에 보상작용이 있어서 그 해당하는 단맛을 찾게 돼 있습니다. 결국 식습관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제로 음료 단맛에 길들여져 있는데 식습관은 샐러드를 먹는다?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기사에서도 WHO에서도 공식적으로 제로 슈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냈다고 봤던 것 같은데 논문들이 막 많잖아요. 어떤 데는 효과가 있다. 아니 어떤 데서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점이 있다. 이건 분명히 너무 무시하지 말자라고. 충분히 당뇨병 환자, 당뇨병 전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한테 이건 분명히 이점이 있다.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나름 1차적인 답은 내줍니다. 참 너무 혼란스러워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다이어트용으로 체중 감량용으로 인공감미료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거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면 대사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단맛에 길들여지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딱 기본적인 정답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사질환 이런 거는 염증 반응이 높아지고 좀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혈당을 낮추려고 마셨는데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칼로리가 없으니까 그냥 뭐 마음껏 왕창 많이 수시로 물처럼 마셔야지 이런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식습관이 완전히 자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 단맛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당뇨 환자들은 우선 마셔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직접 관리하는 환자잖아요. 근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뭐 당뇨병 환자 수치가 너무 심각하고 식습관을 당연히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권장을 해요. 뭐냐고 하냐면 집에서 음식 하실 때 설탕 사용량을 퀵으로 줄이셔라.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마시고 추천해준 이 인공감미료나 천연감미료를 대용으로 쓰셔라라고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선자가.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인공감미료, 천연감기료가 단기적인 이점이 있는 건 팩트죠. 앞선 어떤 논문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전 단계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단기적 이점이 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막 상태가 안 좋은데 너무 과한 설탕 이런 것들도 못 끊거든요. 그런 거 들어가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런 인공감미료가 차라리 낫다. 이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언급한 논문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의료진들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약간 그런 대응을 추천하는 거죠. 혈당 관리에는 단기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약처럼 조심해서 써야 된다가 좀 핵심인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도 당뇨 있다 보니까 스테비아 믹스커피 드세요. 스테비아 알룰로스 이런 천연 감미료는 괜찮은가요? 우리가 천연이라는 말에 우리가 되게 많이 좀 꽂혀 있잖아요. 천연하면 뭐든지 좋을 네. 것 같고. 근데 결론은 뭐 담배도 천연입니다. 담배가 천연이니까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마약 중에서도 천연 물질도 있고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천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게 추출할 때 물질이 천연 물질이니까 이제 천연이란 말이 이제 달고 있는 건데 천연이라고 해서 화학적 처리 과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요. 화학적 처리 과정도 거치는 거고. 그냥 천연의 말은 처음에 추출했던 그 원료가 천연이구나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위험성 결과들을 보면 일반 인공 감미료보다 좀 더 안전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연구 결과가 역사가 너무 짧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인공 감미료는 역사가 진짜 오래됐어요. 특히 사카린은요. 연로하신 저희 어머님도 어려서부터 정말 쓰셨을 정도 정말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많이 쓰던 게 사카린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천연 감미료는 역사가 너무 짧아요, 연구가. 저는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우리 복합 독성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그만 먹진 않잖아요. 다른 게 같이 들어오는데 그런 복합 독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된 바는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밝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밝혀진다 하더라도 들어간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할 것 같지는 않긴 해요, 사실. 그래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연이든 인공감미료든 거기에 길들여지시면 식습관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천연이랑 무조건 안심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그런 거 섭취량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단맛을 끊어내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로 과자나 제로 커피 믹스 같은 것에도 안전성에 좀 차이들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똑같아요. 그걸 관련된 뭐 믹스나 제로 음료라든지 들어간 양은 사실 다 적어요.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넣어도 설탕 200~300배 나오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지 않는 거. 이게 결국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교수님? 어떻게 마셔야 가장 안전한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인생 행복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땡기잖아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단 거 네. 땡기시잖아요. 그죠? 네. 땡기시기 때문에 제로 음료를 완전히 끊어라 이런 거보다는 드신 다음에 하루에 한 캔 정도 가끔 하루에 기분 전환용으로 드시는 정도 해야지 정말 물처럼 뭐 그냥 이건 살이 안 찌는 거니까 물처럼 마실 거야. 제 주변 학생 중에서 그런 학생이 몇몇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뭔가 단맛 디톡스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단맛을 좀 줄이면서 얼마나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기.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걸 잘 기억해서 여러분이 식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로 슈가의 진짜 비밀을 강상욱 교수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제로 이콜 건강이 아니라 제로 이콜 절제된 단맛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단맛,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는 그날까지 저희 건강구조대는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